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보다 8배나 많은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패널은 또 유럽에 진출한 북한 축구 선수들도 송환 대상 노동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라며 이런 사실을 공개했지만 정작 북한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It's North Korea. I see they're testing short-range missiles, and been doing it a long time. I received a nice note from him recently. It was a nice note.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또 알다시피 그것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로부터 최근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멋진 편지였고 나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 대해 노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내용이나 전달 시점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가 나쁜 게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No,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That's not a bad thing to have a good relationship. Obama wanted a relationship. He wouldn't meet with Obama. Wouldn't meet with him. Okay, have a good 오바마 전 relationship.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맺고 싶어 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뒤 우리는 군사 분계선에서 만났고 나는 군사 분계선을 넘었으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청와대도 이런 내용을 미리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따뜻한 편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지난 시기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부의 기도를 집중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정상 간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욱이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 미북 정상 간 친서 전달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에게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고위 관리도 북한 측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서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에 양보한 게 많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대북 제재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But when they say the stupid people, I call them stupid people, or the haters, they say Trump's given up so much. Really? I've actually increased the sanctions. 자신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 혹은 비방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자신은 대북 제재를 늘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협조적이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중 국경에서 매우 잘해왔으며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은 얼어붙은 상태란 설명입니다. 이어 미중 관계는 중국이 그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란 기존의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보다 8배나 많은 정제유를 수입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한 북한 축구 선수들도 송환 대상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17일 공개된 연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 사이버 공격,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불법 활동은 정제유 불법 수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해오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뿐 아니라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드나든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셀린 015와 티아니호 등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북한 남포항에 총 64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6월과 7월, 10월에는 북한 유조선이 정제유를 운반한 횟수보다 외국 선적 선박들이 운반한 횟수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운항 과정에서 깃발을 내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남포항에 드나들었던 선박에 정제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 동안 10개월간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가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의 8배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인 석탄 수출에도 적극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까지 불법 환적에는 주로 유령 회사에 소속된 배들이 동원됐는데 이제는 중국 해운사의 선박까지 가담한 겁니다. 북한 석탄 불법 환적에 관여된 많은 선박 중 눈에 띄는 중국 선박은 라오추안장 717호와 푸싱 9호, 푸싱 12호 등입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에 비해 2배, 최대 3배 많은 석탄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화물선으로 모두 중국의 합법적인 해운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특히 푸싱 12호는 중국 정부 소속 기업 소유에 배었다가 다른 곳에 팔린 것으로 전문가 패널은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이 선박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로 불법 환적이 일어난 장소 역시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 중 하나인 닝보 저우산항 앞바다에 북한 선박 무려 10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 중인 선박이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 관계자는 VOA에 중국 정부가 유엔의 금지된 활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최소한 의도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북한의 불법 활동 중 또 다른 분야는 정보기술 분야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군수공업부에 소속되어 전 세계로 파견된 정보기술 업계 북한 노동자들이 최소 1,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프리랜서, 즉 자유계약자 자격으로 활동하며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의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 약 5,000달러이고 이 중 1,700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연간 약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 프로리그에 진출해 있는 북한 축구 선수들 역시 노동자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북한 축구 선수는 한광성, 박광용, 최성혁 세 사람으로 이들은 모두 유럽 프로축구팀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광성은 이탈리아 1부 리그팀인 유벤투스를 거쳐 지난 1월 카타르 리그의 알두아일로 팀을 옮겼고 박광용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최성혁은 이탈리아 리그 3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맺은 계약은 모두 안보리가 정한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을 넘긴 것이고 따라서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관계당국은 박광용의 계약이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 허가를 종료시키고 북한으로 송환시킬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광성과 최성혁의 소속팀은 아직까지 전문가 패널에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 특히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저위험, 고수익인데다가 이를 감지하거나 조사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공격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선 2018년 이후 영변 50메가와트 원자로의 활동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아예 폐쇄됐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모두 13차례에 걸쳐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이번에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메르세데스 벤츠 S600 모델 2대를 불법으로 수입했다며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렉서스 LX570 모델 역시 북한으로 수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많은 나라에서 사치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위스키와 꼬냑, 와인 등 주류를 지속적으로 수입했다며 지난해 2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보낸 보드카 9만 병이 압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다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등 1년에 2차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과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를 적시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크게 3가지 분야인데요. 불법 해상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금융 제재 분야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자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다양한 불법 해상활동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 혹은 제한된 품목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력 파견 실태를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다룬 것도 특징입니다. 아울러 금제재회피 측면에서는 가상화폐 절취 등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활동을 통해 어떤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석탄과 모래를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 미화 3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76%인 280만 톤의 석탄이 북한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운송되는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불법 수출됐습니다. 또 북한이 중국으로 모래를 수출하고 있다고 새롭게 지적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최소 100회에 걸쳐 모래를 불법 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소 100만 톤, 미화 2,200만 달러 상당의 중설토를 중국 항구로 수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선박뿐 아니라 타국가의 선박도 황해도 해주만과 함경남도 북천군 신창 노동자구에서 모래를 운반했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을 통해 불법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석탄과 모래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과 모래 수출 사례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고 있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적어도 37개의 중국 바지선이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북한 석탄 수출에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석탄을 불법 수출할 뿐 아니라 유류를 불법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네, 북한이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정제유 수입을 지속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화물을 싣고 남포항을 향하는 외국 선박을 통해 유류를 조달하는 빈도수가 높아졌으며 이 과정에 개입된 외국 선박의 수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과 7월, 10월에는 외국 유조선이 북한 남포항에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제유 양이 북한 유조선이 수입한 양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유조선이 북한 불법 정제유 수입에 개입하는 비중이 커진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조선을 통한 불법 정제유 수입에서 외국 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입니다. 미국은 북한 항구에 드나든 모든 유조선이 적재 중량에 맞게 정제유를 운반했다면 북한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약 400만 배럴에 가까운 정제유를 수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대북결의 23975가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한도로 정한 50만 배럴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외국 유조선이 작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64번에 걸쳐 북한 항구에 물품을 전달했으며 이들의 북한 항구 출입이 작년 5월과 6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이 주목됐습니까? 북한 국적의 육체 노동자, 운동선수, 의료인 등이 여전히 해외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입을 창출하는 북한 국적자가 노동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대신에 제3국으로 옮겨진 여러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파랑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에 관한 자세한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축구 선수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올해 1월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한 한광성, 이탈리아 프로축구 SS 아레초의 최성혁,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동하는 박광용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노동자 송환 조항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2,000명의 북한 국적자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국적자를 상대로 발급한 관광학생 비자의 수가 급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에 의해서 수백 명의 북한 국적자가 2018년부터 미승인 국가이자 UN 비회원국인 아파지아로 이주하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면서 이를 북한 노동자 3국 이주를 통한 제재 회피 행위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북한이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으며 기존에 잘 알려진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량 현금 금일수, 소유권 정보를 숨기기 위한 해외 합작 법인 활용, 가상화폐 이용 등을 그 예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이버 공격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수단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의 미비와 관할권 문제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점이 언급됐습니까?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과 권고사항이 작년 보고서에 비해 더 자세하게 기술된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시행된 대북 제재는 이 제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고용된 북한 주민들의 이미 어려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제재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에 고용돼 있거나 송환 대상인 해외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재가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지속되는 농업 장비와 연료 부족이 국내 농업 생산량과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 패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 출신 각 1명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의 전문가 1명 등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임기는 1년이고 최대 5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금융 경제 담당 전문가 에런 아놀드 위원을 포함해 3명의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됐는데요. 앨리스 테어무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 러시아 외교관 출신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가 새 위원으로 지난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다겸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 논평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기 확산 활동을 벌이는 것은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최근 국무부가 의회에 2020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의 개요서에서 북한을 언급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답한 겁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해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그들의 몫을 이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도주의 지원에 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국이 인도적 지원을 부패에 악용하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안드리아 가키 국장은 17일 제재가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키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미국의 제재정책과 코로나19 세미나에서 재무부는 코로나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최우선 사항으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o what I would focus on is for those requests that come to us that involve COVID-19 relief, we give them the utmost priority and urgency.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제재 면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 간 절차를 걸쳐 제재 면제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키 국장은 재무부는 코로나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해 의회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의회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통제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허가 유형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ver time, OFAC has greatly expanded the types of humanitarian authorizations that are standing so that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새롭게 만들거나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가키 국장은 재무부가 16일 신종 코로나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를 발간한 목적도 이란의 개인 보호용품 같은 것을 수출할 수 있는 제재 면제 허가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키 국장은 신종 코로나 물자가 제재 대상국의 부패 행위에 악용된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을 탄압하는 개인 혹은 부패 관리들에게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세계 마그니츠법을 활용해 부패 행위자 처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es, this is whether if there is corruption related to COVID-19 relief, that is something we would look at very seriously and consider using our global.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재무부 전직 관리들은 제재 대상국의 지속적인 불법 활동과 투명성 결여가 코로나 관련 인도주의 지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제재 대상국의 책임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물품이 실제로 자국에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을 쉽게 만들 책임이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에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an onus on these countries to actually make it easier for humanitarian goods and the things that should be flowing into their countries to actually happen. 제재 대상국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돈과 물품의 전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라테 전 차관보는 제재 대상국의 바이러스를 이용해 미국 제재와 관련한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이 미국의 제재와 규제를 과장하며 이를 제재 회피 혹은 제재제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피터 아레 전 국무부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많은 불량 정권들이 미국의 제재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 lot of these rogue regimes engaging in very aggressive information warfare to discredit U.S. sanctions. The way. 하렐 전 부차관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제재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이 더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책 분야 종사자들이 인도적 제재 문제를 올바르게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레빈 의원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초당적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레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The main thing about the bill is that
this gargantuan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 기구들이 북한에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안은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하도록 제재 면제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합니다. 또 비정부 기구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도 지원 면허 신청에 대한 재무부의 정기적인 보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이 인도 지원 관련 요청을 했을 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 규정을 적절히 알고 관련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 명확한 지침을 공표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So it's a lot of things. It would require the administration to use our influence at the United Nations to push for changes that expedite humanitarian exemptions. 법안은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 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법안은 기본적으로 북한 내 인도 지원 활동이 더 작동되도록 하는 매우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과 이웃 나라들에 대한 협박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내 초당적 견해를 물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막는 건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제재 우려 때문에 인도적 사업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꺼리기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은 법안에 다소 모호하게 명시됐습니다. 제재 면제 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Right. So, for example, the Treasury Department, we're trying not to be too prescriptive to them. So we give them some. 저희는 재무부에 무언가를 너무 처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제안한 것은 그런 품목들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정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인도적 품목의 백색 리스트를 마련해 은행이나 화주 등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비정부 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매번 개별 사업당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재무부와 국무부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Yeah, well, I wish it were true, and I credit their good intentions. But really,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좋은 의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인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저희에게 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미국 정부 기구가 억압적인 정부의 주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륙과 수십 년에 걸쳐 입증됐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 즉 지원을 통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도구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며 기아와 대유행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건 여전히 현명한 일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북한 내 이동마저 제한돼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원 물자가 전달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So you tell me how humanitarian aid is going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은 중요합니다. 현재 짜여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거나 약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 독재 정권을 지원한 한 축이 된다는 주장은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것으로 말도 안 됩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아직 없는데요.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really hope so. At least in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s one of the most bipartisan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원 외교위원회는 가장 초당적인 위원회 중 하나로 많은 일들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모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북 인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신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나요? 하원 외교위는 현재 청문회를 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곧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앤디 레빈 하원 의원으로부터 최근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추가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대부분 지역의 군사 동향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 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9일 트위터에 한국의 글로벌 호크를 인도한 미한 안보협력팀에 축하한다며 한국 공군과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글로벌 호크가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린 경납고에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도 2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호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력화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글로벌 호크 1호기를 미국 측으로부터 인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가 몇 대인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사진을 확대하면 경납고에 2대가 있는 것이 식별돼 이번에 2호기와 3호기가 함께 한국으로 인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가 올린 사진의 경납고는 미국 현지 공장 경납고이고 지난주 이 경납고에서 나온 2대가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작사인 노스럽 그루머는 올 상반기 중 한국 공군의 4호기도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한 번 떠서 38시간에서 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합니다. 날개 길이는 35.4m, 전장 14.5m, 높이 4.6m이고 최대 순항 속도는 시속 250km, 중량은 11,600kg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호크 도입 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돼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국 공군은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는 정찰 비행 대대를 창설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국군의 정보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동안은 금강정찰기라고 해서 휴전선에서 한 북쪽으로 60km 정도만 촬영할 수 있는 영상 정찰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글로벌 호크 제작사 자료에 따르면 평안북도 또 자강도 양강도 지역에 있는 그 산악지역 개마고원이라고 하는데 그 개마고원 이남 지역 정도는 전체가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거의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전력화가 현실이 되면서 정찰 능력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열세에 있는 북한에게는 위협적인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입니다. 북한 전체의 준비태세, 부대 운용 현황, 그다음에 WMD 그러니까 뭐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핵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 같은 것들을 이 대한민국이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북한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말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글로벌 호크 1호기 도입 당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이 미국산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도입할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글로벌 호크 인도식 행사를 공개적으로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지난해 3월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여는 등 홍보를 자제해왔고 글로벌 호크 1호기 도착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이번 추가 인도 또한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일반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진전에 보다 힘을 실으려는 중이고 특히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올해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경제적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가고 더 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월 전망치 3.3%에서 무려 6.3%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겁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평균 성장률 4.7%,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때 1.3%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 유로존은 마이너스 7.5%로 전망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률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고 한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대봉쇄로 규정하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내년에 다시